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월의 마지막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겠으나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낮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가 영하 4도, 구미가 영하 4.8도, 안동이 영하 7도, 포항이 영하 3.6도 등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4도, 구미, 안동이 3도, 포항이 6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대구가 영하 4도, 낮 기온은 대구가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에 재출마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당선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경북에서도 최소 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득표율 40.4%,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40.3%, 두 번의 뼈아픈 패배였지만 일당 독점 타파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도 포기한 채 대구 수성갑에 머물면서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만 독점하는 이 정치는 조금 변화가 와야 한다. 바로 대구에서 그 독점 정치를 한번 깨보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대구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일의 야당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도 비례대표 딱지를 떼고 지역구 의원으로 거듭나겠다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경북에서도 최소 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관건인 만큼 여론을 결집해 당위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영남의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협의체가 되었던 연대기구가 되었던 어떤 이런 문제를 공히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서 당 지도부와 끊임없이 논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조직을 조기에 정비하기로 하는 등 내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완공과 함께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하게 되는데 기존 지역의 백화점들이 몸집 불리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 시내 유통지도 변화와 함께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말 신세계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대구 시내 모든 백화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의 이딴 공격으로 참패를 경험한 대구백화점은 대백프라자 야외 주차장터에 4,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문화센터와 공연장을 옮기고 내부 판매 공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개점으로 매출 1위 타이틀을 빼앗긴 롯데백화점은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대구점에 영화관 대신 대형 공연장을 짓는 등 대규모 공사로 판매 공간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취약했던 문화홀을 한 200평 정도를 따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로 마련되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 롯데는 수성 알파시티, 즉 수성 의류지구에 신세계백화점 규모의 버금가는 대형 쇼핑몰을 짓기로 했습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에 비해 백화점 같은 쇼핑시설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인구 20만에서 30만 명당 한 개 꼴이 적당한데 대구에는 이미 10개가 위치해 있어 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신규 소비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하면서 유지를 하되 그 신규로 진입하는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거대 유통 공룡들의 싸움 속에 전국에서 유일한 향토백화점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지난달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줄고 건설 수주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1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줄었고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4.2로 지난해보다 9.9%나 감소했습니다. 또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7,0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나 늘었고 경북의 건설 수주액은 1조 1,0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1% 늘었습니다. 네,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오늘은 시설을 나와도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업이 사회복귀의 출발점이라고는 합니다만 대구는 특히나 어렵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장애인 훈련생 32명을 포함해 110명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1년 동안 컴퓨터 응용기계, 전자정보기술, 디자인, 의상 분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양성반이 150명, 맞춤 150에서 3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취업률은 92% 정도 되고 있죠. 하지만 교육을 마친 후 현실은 어떨까? 30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지낸 지체장애인 정경표 씨. 정 씨도 직업능력개발원을 수료했지만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뽑겠다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설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사이버대학도 나오고 자격증도 10여 개 땄지만 기회는 시간제 계약직뿐이었습니다. 정규직일 것 같으면은 수급이 탈락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게 끊겨버리면은 일도 해보는 보람도 느껴보고 싶고 이게 자기가 버는 돈을 또 한번 뭐 벌어 써보고 싶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반 넘는 지역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원해도 장애에 대한 편견 탓에 그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왜 그럼 10년 이상 이런 제도들이 다 있는데도 장애인 고용률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죠.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지역의 사업체만도 약 200곳, 부담 금액만 7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장애인 취업률이 41%에 그쳐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울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지역 8개 기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할매의 날 대구 경북 공동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벌입니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식전 공연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엽서 쓰기 등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음 달 9일 영업 시운전을 앞두고 어제 전문가와 교수가 참여해서 시스템 분야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차량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전력과 전차선, 신호, 통신, 기계 설비에 초점이 맞춰졌고 차량기지 관제실 점검에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관제 설비의 정상 기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정거장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라스가스의 지원으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라스가스가 재원을 마련하고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시청, 공동모금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몸 튼튼, 꿈 튼튼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구 동구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2곳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라스가스는 지난해 말 동구 유라동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72살 최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 한다는 내용을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해서 유가족 대표 사진과 함께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의 필수 품목이면서도 그동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않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신호용 불꽃 신호기가 이제는 전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전국 17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꽃 신호기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때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 품목 가운데 하나지만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 규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5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야간 발생률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현 박명기 예술총감독을 예술총감독에 재선임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박명기 감독이 지난해 예술총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다양한 기획 공연과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 인정돼 재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명기 예술총감독은 대건고등학교와 계명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오페라단과 대구 문화예술회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 1동 옥산 신화평광아파트 부녀회원 그리고 청도군 화양읍 유등 3리 주민, 경산시 암양면 요가반 조택수 회장과 회원, 경산시 남천면 청년회 1동께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산시 게이트볼 자인지회 회원들 16만 원,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부녀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정재숙 씨 5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옥산 서안 이담 아파트 47통 주민께서 3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창신아파트 경로당 회원들께서 10만 원, 경산 품목별 연합 영농조합범위 대표이사 및 회원 1동 3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3통 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서부 1동 한일 UNI 아파트 주민들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